안녕하세요. 정순영의 생쇼의 정순영입니다. 태양의 후예에서 송중기와 송혜교가 사랑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6일 방송된 태양의 후예 7회에서는 지진으로 아수라장이 된 우르크에서 송중기와 송혜교가 각자 군인과 의사로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들이 그려졌습니다. 송중기는 무너진 공사 현장에 매몰된 인부들보다 대한민국과 우르크 정부 간 이면 합의서를 먼저 꺼내길 원하는 현장 책임자에게 아주 따끔한 소리를 해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리기도 했는데요. 인부들을 포기하고 서류를 꺼내달라고 채근하는 책임자에게 국가가 뭔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국가다. 군인인 나한테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시하라고 국가가 준 임무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매몰된 인부 중 둘 중 하나밖에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송중기는 망설이는 송혜교에게 구조 현장에서 최선은 없다. 해결하는 일이다. 눈앞에 닥치는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자라고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송혜교는 철골이 가슴을 관통한 외국인을 구조를 했고요. 다리를 부상을 입은 작업반장은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송중기는 어설픈 위로는 집어치우겠다. 진심으로 강 선생이 괜찮았으면 좋겠다. 되게 보고 싶었다. 무슨 짓을 해도 생각이 나더라. 라고 진심을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7회가 방송된 태양의 후예에서 두 사람은 사랑을 이룰 듯 하다가 또 돌발 상황으로 이루지 못하곤 했었는데 이 재난 상황에 송중기, 송혜교 커플은 다른 무엇보다 서로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이 재난 상황을 극복한 후에도 서로를 향한 사랑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지 시청자들의 마음을 더욱더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소식입니다. AFP 통신과 CNN 방송 등은 16일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진이 미국 국립보건원이 개발한 백신으로 실시한 임상 시험 결과 댕기열이 발병하지 않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연구진들은 시험 대상 48명 가운데 10명은 TV003이라는 백신을 나머지는 위약을 투여하고 6개월 뒤에 댕기 바이러스 2형에 노출시킨 결과 댕기열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NIH가 15년에 걸쳐서 개발한 이 백신은 댕기 바이러스 4종류 모두 예방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3종류 예방에만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애나 더빈 존스 홉킨스 대학 교수는 이 새로운 백신이 기능을 한다는 것을 확신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더빈 교수는 또 이번 시험 방식은 백신 개발의 시기를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다른 플라비 바이러스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하락세를 타던 지카 바이러스 관련주가 16일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대장주인 콘돔 제조업체 유니더스는 이날 20%에 가까운 상승폭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유니더스는 오전 10시 2분 현재 전일 대비 19.32% 상승한 11,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진원생명과학도 전일 대비 4.14% 오른 15,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모기 기피제 모스넷 스프레이를 판매 중인 명문제약은 이날 8%대의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뇌염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의 생산 원료를 공급하는 오리엔트 바이오도 이틀 연속 하락세를 깨고 0.069% 오른 1,465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분당에서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귀가하던 20대 남성이 사라져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7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주민센터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은 뒤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신원창 씨가 행방불명이 됐다고 합니다. 신 씨는 훈련 당일날 주민센터 인근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에 밖으로 나와서 이날 오후 5시 45분
굴곡초등학교 앞 CCTV의 마지막 모습이 찍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 씨의 휴대전화는 11일 오후 4시 30분쯤 지하철 분당선 오리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신호가 끊겼고요. 결국 주변에서 신 씨가 타던 자전거도 발견이 됐습니다. 이곳은 예비군 훈련이 있었던 주민센터에서 1.2km, 또 신 씨의 집에서는 450m가량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데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통신 수사에도 별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현재 형사과로 사건을 이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 씨는 11일 오후 친구들과 자신의 원룸에서 생일 파티를 하기로 또 예정이 돼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자의 마지막 모습이 가지고 행적을 쫓고 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라면서 오리역 일대를 수색하는 한편 신 씨 주변인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다라고 현재 밝혀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4.13 총선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영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 간담회를 가진 뒤에 총선 승리를 위해서 경제 전문가를 영입해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모시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 동의하에 강봉균 전 장관을 만나서 요청을 했고 확답은 안 했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결심이 서면 말해주겠다라고 밝혔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입 결정이 김무성 대표와는 동의를 하지 않고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전날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을 비판했던 김무성 대표는 이날 역시 최고위원회의 소집에 불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권 인사로도 알려진 강병균 전 장관은 1943년 전북 군산에서 태어나서 69년 행정고시 합격을 했습니다. 외환 위기 직후에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으로 발탁이 돼서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제2대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했고요. 또 2002년 대선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경제 분야 공약을 도우면서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을 지냈습니다. 또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 당무위원 등도 함께 두루 역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전북지사 예비후보로 출마를 하긴 했는데요. 당내 경선에서 떨어진 바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여권 내에서 총리 후보감으로 계속 거론되기도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지난 대선 때는 또 안철수 캠프에 합류를 해서 선거를 돕기도 했고요. 따라서 강봉균 카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때 박근혜 대통령의 멘토로 활약했던 김종인 대표를 영입한 것과 같은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힙합 뮤지션 자이언티가 YG 엔터테인먼트 산하 레이블로 이적을 했습니다. 4월 초 소속사 아메바컬처와 3년간의 전속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요. 자이언티는 YG 소속 프로듀서 테디가 설립하고 프로듀서 쿠시가 있는 이 레이블로 옮겨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메바컬처 측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난 3년간의 시간 동안 함께했던 자이언티가 2016년 4월 9일부로 아메바컬처와 전속 계약을 종료하게 됐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어서 그동안 아메바컬처와 자이언티는 단순한 소속사와 소속 가수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 서로 의지하고 좋은 음악을 만들고 행복한 순간을 함께한 만큼 이별에 대한 아쉬움과 섭섭함이 많이 남아있다. 다만 더 넓은 음악적인 활동과 더불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척하고 싶다는 자이언티 본인의 의사결정을 존중해서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게 됐다라고 결별의 뒷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쇼미더머니 5 제작진이 자이언티와 접촉할 때부터 이적을 한다라는 얘기가 이미 힙합계에 퍼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소속사와 계약이 만료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달 중순부터 쇼미더머니 5 녹화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제작진과 이런 일정 협의를 조율하면서 이적 사실이 외부로 알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이언티는 앨범 작업을 함께하면서 호흡이 맞았던 쿠시로부터 이적 제안을 먼저 받았고요. YG와 긴밀한 협의 끝에 결국 마음을 굳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쿠시와의 음악 작업뿐만 아니라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YG의 울타리에서 좀 활동하고 싶어 했던 것이 YG 선택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아메바컬처에서 3년간 활동을 하면서 스타로 떠올랐던 자이언티의 합류로 이제 YG는 대세 뮤지션들을 잇따라 영입하게 된 셈이 됐습니다. MBCTV 무한도전으로 큰 인기를 끌기도 했었죠. 밴드 혁오를 YG 산하 레이블로
하이그라운드로 영입을 했고요. 또 지난해 엠넷 쇼미더머니 4에서 주목을 받았던 듀오 원펀치의 래퍼 원을 또 YG로 함께 합류하기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배우 김가연과 임유한의 웨딩 촬영 현장이 공개됐습니다. 16일 SBS 한밤의 TV연에서는 김가연, 임유한 부부의 웨딩 촬영 현장이 방송이 됐는데요. 이날 웨딩 촬영 현장에는 큰딸인 임서령 씨도 함께 했습니다. 서령 씨는 올해 21살로 지난해 임유한, 김가연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과는 무려 19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서령 씨는 쌍둥이 같은 느낌이라면서 자매 같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딸이 아닌 동생으로 많이 착각한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가연도 모녀 컨셉트다. 나도 그렇게 자매를 하고 싶었느냐 라면서 때론 남편이 적절하게 처제 왔어 라고 받아줄 때도 있다라고 해서 또 웃음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2007년 올림픽을 앞두고 한 게임 행사에서 첫 만남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에 대해서 김가연은 과거 방송에서 공공신빵을 했었는데 임요한이 막 팔꿈치로 찍더라 라면서 나도 열이 받아서 임요한의 머리끄덩이를 잡았는데 그러면서 서로 스파크가 튄 것 같다. 서로의 승부 정신에 반했던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 게임을 통해서 더 급격하게 친해진 것으로 알려진 이 두 사람은 사귀자는 말도 없이 프로포즈를 하자는 말도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서로 연인 관계로 진행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TVN 예능 프로그램이죠. 택시에 또 함께 출연한 바가 있었는데요. 당시 김가연과 임요한은 결혼식은 안 했지만 혼인신고를 했다라고 밝히면서 결혼식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김가연은 당시 결혼식은 이제 해야겠죠. 신혼여행은 안 갔습니다. 혼인신고는 했는데 시기를 올리는 것이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50살이 되기 전에 하기로 했어요 라고 털어놓은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 임요한은 김가연이 딸이 있다는 말에도 고민을 하더니 상관없다 라고 아주 쿨하게 말했다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또 눈길을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임요한, 김가연 부부는 이미 5년여간의 결혼 생활을 해왔지만 오는 5월 8일 뒤늦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요. 앞으로 두 사람의 행복한 미래들이 창창하게 펼쳐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16일 충남 육군훈련소에서 신병훈련 수료식을 마치고 특전사령부에 자대 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승기는 특전사령부에서 특전병으로 군복무를 할 예정인데요. 국민남동생에서 국민특전사로 이제 거듭나게 된 셈입니다. 특히 이승기는 훈련 기간 동안 중대 1위 성적을 거둬서 표창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승기가 받은 표창은 총 4개의 중대에서 1위를 한 4명에게만 수여되는 훈련 성적 우등 표창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요즘에 KBS ETV의 수목 드라마죠. 태양의 후예가 특전사를 다뤄서 아주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특전사에서 복무하게 된 이승기 역시 여러모로 한꺼번에 관심을 또 모으지 않을까라는 기대심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승기는 지난 2월 1일에 논산훈련소로 입소를 했고요. 오는 2017년 10월 31일 전역이 예정돼 있습니다. 과연 이 밖에도 올해 입대 예정이 된 연예인들은 누가 있을까요? 데뷔 전부터 사람 냄새 나는 연기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온 배우 주원이 30살이 된 올해 마지막 작품을 마치고 입대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드라마 꽃보다 남자, 구준표 캐릭터를 통해서 일찍이 한류 4대 초낭으로 자리 잡았던 이민호 역시 이승기, 주원과 마찬가지로 30살의 나이에 입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 배우 장근석은 SBS 올화 드라마죠. 육룡이 나르샤 후속작인 대박을 마친 뒤에 입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배우 지창욱 역시 중국 드라마 나의 남신 그리고 영화 조작된 도시를 끝으로 군 생활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군필돌이라고도 불리죠. 슈퍼주니어의 려욱 역시 올해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막내 라인으로 분류된 려욱과 또 규현이 복무를 마치게 되면 이 슈퍼주니어 멤버 전원이 군필자가 되는 셈인데요. 또 지난해 영화 베테랑으로 천만 배우 대열에 진입한 유아인 역시 SBS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를 마친 뒤에 입대 날짜가 나오면 바로 군 생활에 접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